혹시 틀니나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음식을 씹기 어려워서 식사가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이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부의 놀라운 치과 지원금 혜택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제가 어제 만난 박순희 할머니는 임플란트 하나 하려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바뀌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정보 채널 진행자 박진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드실 때 예전보다 많이 불편해지셨죠? 특히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려워서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사과도 그냥 깨물어 먹고 고기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니까 음식 먹는 재미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씹는 게 편하지 않으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서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5.9%가 저작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분 중 1분 이상이 치아나 틀니, 잇몸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질긴 채소 같은 음식을 피하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노년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와 틀니는 단순히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과 치료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임플란트 하나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드는 경우도 있고요. 틀니도 제대로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이제라도 편안하게 음식을 드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셔야 해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이에요. 이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우리가 평생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당히 받으셔야 하는 권리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만난 김철수 어르신은 75세이신데요.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직접 신청해 보시고 나서는 정말 감동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챙겨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70세 되신 분인데 몇 년 동안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셨대요.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지원금 제도를 알고 나서 바로 신청하셨다고 해요. 몰랐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과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든든한 지원이 있으니까요.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낸 세금과 보험료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이거든요.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서 치아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잇몸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뼈가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처럼 잇몸뼈도 마찬가지로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죠. 이렇게 잇몸뼈가 약해지면 치아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약해지면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잇몸병이에요. 젊을 때부터 쌓인 치석과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잇몸이 치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치아가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죠. 잇몸병은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씹는 힘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턱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부족한 치아로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기면 턱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씹다 보면 얼굴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턱 관절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신 질환의 영향이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잇몸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치유도 느려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면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되고 치료도 어려워져요. 또한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고혈압약이나 우울증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음식 섭취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되면 턱 근육 사용이 줄어들어서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또한 치아 관리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양치질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셨나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치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잃어버린 치아 기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임플란트와 틀니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자연 치아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의 경우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그리고 한 번 제대로 심으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틀니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재료도 좋아지고 제작 기술도 발전해서 잘 맞는 틀니를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국가에서 이런 치료에 대해 지원을 해주니까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작은 관심과 치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면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전체적인 건강도 개선됩니다. 또한 대화할 때도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치아가 부족하면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웃을 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임플란트 지원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에 걸쳐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치료비의 30%만 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개라고 해서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시면 씹는 기능이 많이 개선됩니다. 특히 아래쪽 어금니 2개만 제대로 있어도 음식을 씹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약 환자만 가능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약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완전 무치약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 틀니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거나 수리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완전 틀니든 부분 틀니든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고요. 본인 부담금 역시 30%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 가격이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데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분 틀니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치아들이 모두 빠져서 완전 틀니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같은 복잡한 조건도 없어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보험이든 지역보험이든 상관없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더 적어져요.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는 임플란트의 경우 10%, 틀니의 경우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임플란트의 경우 20%, 틀니의 경우 15%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 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정말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치료 전에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전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지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또한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치과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치과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약물을 조절하거나 치료 방법을 조금 바꿔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치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65세에서 70세 사이의 경우에는 아직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서 임플란트 치료 성공률이 높아요. 70세에서 80세 사이의 경우에는 전신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치료 전 검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해요.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 기간이 짧고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제 실제로 신청하고 치료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복잡한 서류나 증명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시라면 의료급여증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민센터 방문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는 계속 진행되니까 편한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안내데스크에서 치과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이에요. 거기서 간단한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신청서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글씨를 잘 못 쓰시거나 내용이 어려우시면 직원이 대신 작성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원하시는지, 틀니를 원하시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승인 확인입니다. 신청에서 혜택 승인까지 별도로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이 나거든요. 보통 신청한 당일이나 다음 날에 승인이 나요. 승인이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치과 선택이에요. 모든 치과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가 가능한 지정 치과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국의 지정 치과가 정말 많거든요. 집 근처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 근처 지정 치과 목록도 함께 안내해 줍니다. 인터넷에서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정 치과를 찾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여섯 번째 단계는 치과 상담이에요. 확인서를 가지고 지정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계획과 비용,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전신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치료라도 치과마다 치료 방법이나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최소 2군데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7번째 단계는 치료 시작이에요. 치료 과정은 일반 치과 치료와 동일해요. 임플란트의 경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첫 번째로 임플란트를 심고 뼈와 붙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위에 치아를 씌우는 방식이에요. 틀니의 경우에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려요. 본을 뜨고 제작한 다음에 맞춤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치료 방법이나 재료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씹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8번째 단계는 치료 후 관리예요.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집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임플란트의 경우 자연 치아처럼 양치질하시면 되고요. 틀니의 경우에는 특별한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서 관리하셔야 해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화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요.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주민센터에 가는 게 부담스러우셨대요. 복잡할 것 같고 서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정말 간단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가서 서류 한 장 쓰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직원분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과에서 상담받을 때도 생각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치료받고 나서는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이제는 사과도 그냥 깨물어 먹고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분은 박철수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는 틀니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대요. 틀니하면 불편할 것 같고 음식 맛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요즘 틀니는 예전과는 정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편하고 음식 맛도 잘 느껴져서 놀랐어요.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서 좋았다고 하세요. 원래 100만 원 넘게 든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30만 원 정도만 내고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혜택을 활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과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까지만 지원이 가능해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할지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보통은 씹는 기능에 가장 중요한 어금니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어금니와 두 번째 어금니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치과 의사가 여러분의 구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에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7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만들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해요. 물론 응급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틀니가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구강 상태가 급격히 변화해서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재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틀니를 만들 때도 좋은 치과에서 꼼꼼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점은 치료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신청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치료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치료 전에 반드시 건강보험 지정 치과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일반 치과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치과라도 지정 치과가 아니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치료 시작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기본적인 치료는 보험으로 커버되지만요. 특수한 치료나 고급 재료를 사용하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의 경우 뼈 이식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틀니의 경우에도 특수한 어태치먼트나 마그네틱 방식을 원하시면 별도 비용이 들어요. 치료 시작 전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으로 비용 내역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언제 병원에 꼭 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난다면 반드시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가끔 피가 나는 건 괜찮지만 매일 계속 나거나 양이 많다면 잇몸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양치질할 때마다 피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피 맛이 난다면 즉시 치과에 가세요. 잇몸병은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좋아지지만 늦으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치아가 흔들린다면 즉시 치과에 가세요. 치아가 흔들리는 건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빨리 치료하면 살릴 수 있지만 늦으면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앞니가 흔들린다면 더욱 빨리 가셔야 해요. 앞니는 말하고 웃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 번째, 음식을 씹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런 통증은 보통 치아 뿌리나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다면 응급실에라도 가세요. 치아 신경이 썩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네 번째, 입안에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보통 상처는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낫는데 오래 지속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하얗거나 빨간 반점이 생기거나 혹 같은 게 만져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 번째, 입냄새가 심하게 나고 계속 지속된다면 치과에 가보세요. 입냄새의 80% 이상은 구강 문제 때문이에요. 치석이나 잇몸병, 충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섯 번째,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릴 때 아프다면 치과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턱관절 장애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치아가 갑자기 시리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아프다면 충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충치는 통증이 별로 없지만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치석을 제거하면 잇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은 잇몸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평소에 혈당이나 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와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제도들이 바뀌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